비슷한 그 택배를 배송해달라고 했어. 유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내가 내용을 조인석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제 5분 네네, 지났는데. 이제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이렇게 주일 저녁에 시간을 내주셔서 어머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수학 구조화에 관련해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최선영 다비수 강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으로 자, 오늘 수학 구조화 특강을 시작하게 될 최선영 다비수 강사입니다. 네, 어머니들 수학에 관심 되게 많으시죠?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좀 성공적으로 아이들이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구조화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많이들 참여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조화란 무엇인지, 또 수학 교과서를 또 어떻게 구조해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런 전체의 그림을 넣어줄 수 있을지 간단하게 오늘은 1학년 1학기 수학책을 가지고 좀 쉬운 내용이지만 교과서를 좀 아이들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아이들 이름이나 어머님들 이름으로 하면 제가 호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아이들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면 제가 누구 어머님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요 아이 지금 보이시죠? 칠판 앞에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있는 우리 친구가 보이실 겁니다. 자, 또 하나의 화면을 보시면 이 친구는 또 머리를 쥐어뜯고 있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의준아,
우리 지금 그림을 보면 요 아이들이 왜 이러고 있는 것 같니? 너무 어려워서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왼쪽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더하기라는 좀 간단한 내용인데도 막 머리를 붙잡고 있지요. 네. 그리고 점점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지고 내용이 어려워지면 점점 더 이렇게 머리를 쥐뜯게 될 상황들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시의 어머님 계시나요? 네. 아, 네. 어머님, 우리 어머님은 이런 경험은 혹시 없으신지 좀 여쭙고 싶어요. 우리 많죠.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네. 즐겁게 수학을 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실 것 같으세요? 그럼 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괴롭게 머리를 숫자만 보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은 과목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 몇 못 본 것 같아요. 아이들 조금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은 쉽다고 하면서 곱하기 나누기 분수 3학년 과정 4학년 과정에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4차 혁명 산업사회를 살아가야 하는데 큰 과정들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듯이 저희 세대도 그렇고 어머님 세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세대도 그렇고 큰 틀이 변하지가 않아요.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은 개정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틀은 변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해지시죠.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또 보시면요. 아이가 지금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 퍼즐은 조각조각 나눠져 있죠. 부분 나눠져 있는데 이 퍼즐 조각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의문이 드시죠? 우리 예린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 조각된 퍼즐들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퍼즐 맞춰보셨죠, 예린이랑? 그럼 이런 퍼즐들은 무엇을 봐야 잘 맞출 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네. 예린이한테 테두리를 먼저 맞추고 가라고 이야기를 테두리를 해줬는데 맞추라고. 네네네네, 맞아요. 테두리를 맞춰야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이 나오지죠. 그럼 우리 도윤이 어머님, 우리 도윤이와 도준이와 퍼즐을 좀 맞춰보셨을까요? 자, 우리 또 도연이 어머님 들어오셨는데 도연이 어머님 어떠세요?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잘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퍼즐의 원본 그림을 전체를 보면 네. 잘 거기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하나씩 찾아가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퍼즐을 성공적으로 맞추려면 예린이 어머니 말씀하신 테두리를 맞추는 것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테두리를 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도연이 어머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그림을 알아야 아이들이 부분적인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적인 퍼즐 조각으로는 정말 이거는 500피스짜리, 1000피스짜리 퍼즐은 정말 맞출 수도 없고 그림을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조각을 보고 부분을 봐서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지금 숫자를 세고 덧셈을 하고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를 하고 비례식을 하고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는 고등학교에 수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분적분을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이 부분에서 지금 헤매고 힘들고 전체를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을 하면서 아이들이 수학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 조각처럼 이 전체의 수학을 좀 보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곱셈을 하고 있는데 전체의 이 수학의 흐름 중에서 내가 곱셈 이 부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아이들이 가게 되면 조금 덜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표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과서를 수업을 하시면서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은
보여주신 선생님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수학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초등학교에서는 5가지 영역으로 보는데요. 수화, 연산, 도형, 파트,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까지를 초등학교에서 다뤄지고요. 보라색으로 표시한 함수나 문자화식은 중학교 과정에서 다뤄지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5가지, 크게 5가지로 보고 요 영역들을 배울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라고 말하고 아이들에게 지도를 한다면 조금 더 아이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부분적인 수업을 해 나가면서 조금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이어지는구나를 조금 흐름을 보면서 가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알고 공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 학습이다. 학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학원에서 선생님께 배운 것, 또는 인강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잘 입력해내는 것, 머릿속으로 잘 입력하고 시험이라는 도구로 그 입력한 내용들을 잘 출력해내는 게 학습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배워지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많아질 텐데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해서 저장하지 못하면 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출력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단편적인 예로 우리 컴퓨터의 폴더를 좀 살펴볼게요. 자, 제 컴퓨터에 다비수라는 폴더를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안에 세부적인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비수 베이직, 빅토리, 인터라는 그런 과정에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수업도 하니까 어린이집 자료도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등을 분류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아야만 내가 베이직에 필요한 아이들을 수업을 할 때 베이직의 자료를 꺼내오고 인터 아이들을 수업할 때 인터의 자료들을 이렇게 출력하고 꺼내올 수 있는 것처럼 이 방대한 양들을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잘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에도 전체 내용을 보시면 이분은 전체 이 내용이 526개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정보들을 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요리에 309개, 일상, 가게 파티에 8개, 여행에 47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블로그에서 여행을 한번 보겠다. 그럼 여행 그 카테고리에 가서 클릭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26개를 다 뒤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전체 내용을 파악하면서 하면 좋겠다, 학습하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나온 학습법이 구조화 학습법인데요. 구조화 학습법이 무엇이냐면 전체 내용의 뼈대를 세우고 큰 틀을 만드는 거예요. 부분적인 내용으로 살을 붙여가는 거죠. 전체 내용의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정보를 집어넣는 것들,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 학습법. 상위 1%의 아이들은 이렇게 머리가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서 풀었니?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들은 머릿속에 이 계층, 위계 구조가 딱딱딱딱 정리가 돼 있어 이거 한마디로 이런 문제네요, 선생님.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1%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학습법 연구해 봤더니 이것들이 구조화 학습법이다.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상위 1%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계시겠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의 학습법을 닮아가고자 조금 더 전체를 보는 학습을 좀 시켜보고자 계속 연구하고 함께 이런 학습법이 좋으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지금 조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구조화 학습법 전체를 볼 수 있는 학습법. 전체 내용의 뼈대를 세우고 물고기를 가시 보이시죠? 물고기 전체 내용의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여가는 학습법.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내용을 뼈대를 세우고
부분인 뭐 벽을 만든다든지 창문이나 문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 전체를 볼 수 있는 학습법, 구조화 학습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요, 계층화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요. 브레인 룰스라는 그런 책에 인간의 두뇌는 계층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막 세부적인 것보다 큰 틀에서 더 광범위한 개념에서 시작해서 계층을 이뤄가면서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뇌는 그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디선가 이 브레인 룰스에서 읽었을 때 그래서 구조화 학습법이 효과적인 거구나를 제 무릎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조화 학습법, 이런 게 구조화 학습인데 그러면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 그냥 문제를 단순히 푸는 게 구조화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서도 수학 교과서지만 바르게 읽어내야 되는 게 이게 정말 학습법을 익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과 함께 한번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해볼 건데 처음에는 차례를 먼저 봅니다. 이게 수학년 1학년 1학기 수학책이네. 이렇게 책을 보고요. 안 보이네요. 책을 표지를 보면 앞을 하나 열어보면 이렇게 차례가 나오죠. 전체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이 차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음소거 하셔도 괜찮고요. 계속 따라서 읽으시면서 어머니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내가 같이 도와줄 수 있구나. 어머니들이 지금은 좀 경험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어온 아이들도 소리 음소거 하셔도 되고 해제하셔도 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단원에는 9가지의 수가 있고요. 2단원에는 여러 가지 모양, 3단원 덧셈과 뺄셈, 4단원 비교하기, 5단원 50가지의 수 이렇게 5개의 폴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을 아이들이 처음에 차례를 읽고 그 다음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 첫 번째 차례 읽은 것과 함께 덧붙여서 차례를 읽고 이제는 큰 제목을 읽습니다. 자, 차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첫 번째 9가지의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여러 가지 모양, 세 번째 덧셈과 뺄셈. 아이들을 읽힐 때는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읽히면 좋아요. 아이들이 입으로 안 따라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이렇게 글씨를 짚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면 아이들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4단원 비교하기, 5단원 50가지의 수. 그다음 큰 제목을 읽겠습니다. 9가지의 수 몇일까요? 보이시죠? 맨 위에 몇일까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 읽지 않아요. 차례를 읽었으면 큰 제목으로 읽습니다. 수를 써볼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읽습니다. 차례를 제일 처음에 읽었었고 큰 제목을 읽었었다면 이번에는 차례를 읽고 큰 제목을 읽고 작은 제목을 읽는 그런 과정 실습해 보겠습니다. 차례 1. 9가지의 수 2. 여러 가지 모양 3. 덧셈과 뺄셈 4. 비교하기 5. 50가지 수 딸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9가지의 수네 여러 가지 모양이네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해도요 그냥 읽기만 해도 3번, 4번 읽으면요 이제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큰 제목, 작은 제목까지 읽겠습니다. 9가지의 수 몇일까요? 여기선 작은 제목이 아이들이 좀 잘 1학년 1학기 교재이기 때문에 주사위로 되어 있어요. 1번, 2번으로 안 돼 있고 1학년 교과서는 주사위로 1번, 2번을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 첫 번째 거 수를 알아봅시다. 두 번째 수를 세어봅시다. 수를 써볼까요? 수를 써봅시다. 다음 주사위 두 번째로 갑니다. 수를 세어 써봅시다. 수놀이를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작은 제목들 읽고 갑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읽었고요. 네 번째 차례 크고 작은 제목들 이제 그림 볼 거예요. 자, 차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번 9가지의 수, 2번 여러 가지 모양,
3번 덧셈과 뺄셈, 4번 비교하기, 5번 50가지의 수. 아,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딱 느낌 오시죠? 1학년 1학기에는 50가지 수 배우는구나. 여름방학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은 제목, 큰 제목이 있습니다. 1, 9가지의 수. 또 여기서는 이제 학습 목표가 나와요. 교과서에는 9가지의 수 밑에 노란색으로 9가지의 수를 알아볼까요? 라는 학습 목표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이 1단원 9가지의 수 중에 곳곳에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들이 나눠져가지고 다 나와요. 그 다 모여있는 화면이 이 첫 화면이에요. 9가지의 수는 전체를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9가지의 수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을 다 세어도요. 9명이 넘지 않습니다. 9가지의 수기 때문에 하나부터 9까지 아이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이 그림이 연관지어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들, 첫 장면에 나오는 그림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크고 작은 제목들 읽으면서 그림까지 볼게요. 몇일까요? 하는데 어머니들 보시면 가로하고 1이 있어요. 그러면 예상도 되시죠? 몇일까요가 2가 또 있겠구나. 뭐 3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몇일까요? 1. 수를 알아봅시다. 그 다음 수 한번 보세요. 아까 맨 첫 화면에 있었던 자동차들, 트럭, 자전거 다 나와요. 비행기. 이러면서 아이들이 익숙하게 보았던 것들을 또 한 번 교과서에서 수로 나타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트럭도 하나 세보고 이게 하나구나 1이구나 이러면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수를 알아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수를 써볼까요? 수를 써봅시다. 해서 또 그림 보시고요. 요렇게 아이들이 배우는구나. 수를 세어 써봅시다. 수 놀이를 해봅시다. 그림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례를 보고, 차례를 또 보고, 큰 제목을 보고, 세 번째, 차례에서 큰 제목, 작은 제목 보고, 네 번째, 차례에서 큰 제목, 작은 제목, 그림까지 봤다면 이렇게 여러 번을 볼 텐데요. 한 번 보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보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혹시 얘기해 주실 부모님 계신가요? 이렇게 많이 읽히는 이유가 있겠죠. 화면이 꺼져 있어가지고 많이 읽히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첫 번째 차례를 본다고 하면 차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되잖아요. 9가지서부터 50가지 수까지. 그 다음 차례서부터 큰 제목을 본다면 앞에 1단원만 보는 게 아니라 1단원부터 5단원까지 다 큰 제목을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읽을 때도 차례를 보고 큰 제목부터 작은 제목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보다 보면 여러 번 통으로 읽게 되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 조금 실습을 해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 1학년 1단원의 큰 그릇들을 한번 어떻게 구조화로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표현 방법을 한번 배워보실게요. 자, 다시 차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학년 1학기 수학 1단원 9가지의 수, 2단원 여러 가지 모양, 3번 덧셈과 뺄셈, 4번 비교하기, 5번 50가지 수. 지금 한 4번 봤죠? 우리 5번. 이것까지 한 5번 봤거든요. 어머님들 이제 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잘 하시고요. 우리 예린이 어머님. 지금까지 차례 읽으셨잖아요. 그 중에서 생각나시는 거 하나만 딱 얘기해 주세요. 9가지의 수. 9가지의 수, 네, 맞습니다. 우리 또 시애 어머님. 50가지의 수. 50가지 수, 네, 좋습니다. 우리 의준이. 덧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 좋아요. 그 다음 우리 도윤이. 우리 하준이, 하운이네.
어떤 거 생각나시나요? 우리 지연 선생님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10가지의 수? 어디 선생님? 50가지의 수인가? 50가지 수. 네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도연이 어머님. 덧셈과 뺄셈이요. 덧셈과 뺄셈. 네. 보통 이게 수에 완전히 꽂히셨네요. 자, 보실게요. 1학년 1학기 수학. 제일 처음 겉표지에 1학년 1학기 수학 타이틀이 있었고요. 첫 번째 1단원에 있는 국가지의 수 많이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모양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모양. 그다음 덧셈과 뺄셈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 50가지의 수. 그다음 비교하기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것들을 대표하는 얘네들을 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나열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나열을 해야 되는지, 이 키워드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나열을 해야 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아까 전체를 뼈대를 세우고 내용을 붙여라 이랬는데 이거 이렇게 실습을 해보지 않으면 또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일단 이런 내용들을 대표하는 요런 범주들, 뭐 국가지의 수, 덧셈과 뺄셈, 50가지 수, 여러 가지 모양 비교하기를 전체적인 범주로 가장 상위에서 나타내는 게 1학년 1학기 수학이잖아요. 그럼 1학년 1학기 수학을 위에다 제일 놓고 밑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셨던 요 범주들, 요 내용들을 밑부분으로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들쭉날쭉 막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일렬로 같은 라인으로 같은 층에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1학년 1학기 수학을 전체를 나타내는 상위 개념이라고 하고 국가지의 수, 여러 가지 모양, 덧셈과 뺄셈, 비교하기, 50가지의 수를 부분이라고 해서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놓고 구조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구조화의 특징은요. 이렇게 위계 기조, 아래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또 단순해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기억이 잘 되니까. 그 다음 명료하게 이거야 딱 보여져야 돼요. 그 다음 겹치지 않게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요. 빠지지 않게 누락되지 않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부분들도 간단하게 명료하게 위계 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표현을 해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핵심어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학년 1학기 수학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지 가장 키워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1학년 1학기니까 군더더기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 1 요것만 나오면 모든 걸 대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하고 1 저는 이렇게 찾습니다. 그럼 국가지의 수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예린이 어머님 국가지의 수 중에서 제일 핵심어는 뭐가 될까요? 구요. 구죠.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찾으셨어요. 자, 우리 여러 가지 모양 한 분은 없었나? 자, 우리 의준이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 모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핵심어가 뭘까, 의준아? 모양? 모양? 오, 좋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 덧셈과 뺄셈. 아까 우리 도윤이 어머님 덧셈과 뺄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덧셈, 핵심어는 뭘까요? 덧셈, 뺄셈. 그렇죠. 덧셈, 뺄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시어머니 우리 네. 비교하기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어는 뭘까요? 비교. 비교. 그렇죠. 이렇게 해도 비교하기 네 글자 아니어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또 누구를 한번 시켜볼까요? 시키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리 최영후 학생? 듣고 있나요? 네, 네, 그럼 50가지의 수 중에서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핵심어는 뭐가 될까요? 50까지? 50까지? 50까지 넣었어요? 앞에 예린이 어머님 찾은 거 보세요. 9가지의 수에서 9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 50가지의 수 하면 뭐를 골라내야 될까요? 50. 50,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 요 아이들 군더더기를 다 빼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위계로 나타내도록 해볼게요. 요렇게. 어떠세요?
비교가 가능하신가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명료해졌죠. 단순화됐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구조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수학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4학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수학책을 읽으면서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만들어야 아, 내가 지금 국가재수 배우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1학년 1학기 중에 덧셈 뺄셈 하고 있구나. 아, 비교하기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교과서를 읽어서 내 머릿속에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가진 아이들이 상위 1%의 아이들이라고 하니 우리는 가르쳐줘서 만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구조 살펴봤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던 국가재수, 모양, 더하기 빼기, 덧셈과 뺄셈, 비교하기 50가지의 수를 딱 봤을 때 숫자로 이용해서 연산이 가능한 것들이 좀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재수랑 덧셈과 뺄셈이랑 50가지의 수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져요. 그 다음 모양과 비교. 이렇게 해서 또 1학년 1학기에 아까 5개의 그릇을 또 한 번 압축해서 아, 요렇게 3가지에 더 큰 그릇이 있구나라고 재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는요, 정답이 없어요. 어머니들 구조화 막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이 없습니다. 상위 개념에 하위로 놓으면 되고요. 정답이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표현을 해내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구조화해봐 이런 말보다는 가지를 뻗어봐 이러면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교과서를 읽어보시면서 집에서도 이렇게 그림 그려보시면 아주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정말 머릿속에 구조를 수학뿐만 아니라 뭐 국어도 좋고 사회도 좋고 모든 전과목 모든 책들은 다 이렇게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표현하기 좋은 게 수학이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구조화로 어머니들한테 구조화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전체 수학의 영역들을 살펴본 초등부에서는 이렇게 5개의 영역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재수나 덧셈과 뺄셈이나 50을 보면 얘네들은 수화 연산 파트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요. 그럼 모양은 어느 파트와 연결이 될지 한번 모양은 어느 파트일까요? 우리 도현이 어머님? 네, 도형이요. 도현이요. 네. 도형 맞아요. 도형에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럼 비교는 어딜까요? 우리 예린이 어머님? 비교하기는 이 여러 가지 영역 중에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측정이요? 측정, 예, 맞습니다. 비교하기는 요 측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도 아이들이 아, 요거는 요런 느낌이구나, 요건 요런 느낌이다. 이렇게 범주에 속해서 아이들이 분류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1학기 교과서 위에 상위 구조를 우리가 또 살펴봤다면 1단원의 9가지의 수를 다시 한번 교과서를 훑어보면서 우리가 그 밑에 하부 구조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교과서예요. 9가지의 수 아까 보셨죠? 기억나시죠? 9가지의 수. 첫 번째 큰 제목들 읽고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큰 제목, 작은 제목들 읽으면서 가보겠습니다. 몇일까요? 수를 알아봅시다. 수를 세어봅시다. 수를 써봅시다. 수를 써볼까요? 다음에 밑에 수를 써봅시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주사위 2번을 보니까 수를 세어 써봅시다. 앞에서 분명히 어머니들 기억하세요? 세어봅시다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써봅시다가 또 나오거든요. 여기는 반복되는 거는 일단은 뒤로 이렇게 밀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몇일까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몇일까요가 1이면 몇일까요가 2가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2가 나왔어요. 몇일까요? 2. 수를 알아봅시다. 주사위 읽습니다. 수를 세어봅시다. 수를 써봅시다. 같은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 쓰여져 있죠. 수를 써볼까요? 수를 써봅시다. 수를 세어 써봅시다. 밑에 수놀이를 해봅시다. 요렇게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 몇째일까요가 이제 나와요. 몇째일까요? 순서를 알아봅시다. 순서를 말해봅시다. 순서 놀이를 해봅시다.
수의 순서를 알아볼까요? 수의 순서를 알아봅시다. 수의 순서대로 이어봅시다. 수놀이를 해봅시다.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1만큼 더 큰 수와 1만큼 더 작은 수는 무엇일까요? 1만큼 더 큰 수와 1만큼 더 작은 수를 알아봅시다. 1만큼 더 큰 수와 1만큼 더 작은 수를 나타내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수로 나타내 봅시다. 밑에 표에 보시면 0이 나오죠. 0. 그 다음 우산의 수를 써봅시다. 그 다음 1만큼 더 큰 수와 더 작은 수 놀이를 해봅시다. 앞에 내용들이 조금씩 반복이 되고도 있어요. 어느 수가 더 클까요?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알아봅시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두 수의 크기 비교하기 놀이를 해봅시다. 이렇게 교재가 끝납니다. 1학년 1학기 국가지의 수.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어머니들이 지금 1단원을 한번 후루룩 보셨어요? 겹치는 것들이 좀 보이시죠? 그 다음 다시 제가 조금 나눠봤어요. 같은 조금 비슷한 성격끼리 좀 나눠봤어요. 1단원 국가지의 수 몇일까요? 수를 알아보고 넘어갑니다. 수를 세어보고 여기는 수를 써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한 가지인데 지금 수를 몇일까요? 이 수를 써볼까요? 1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으세요? 잘 한번 보세요. 몇일까요? 1과 수를 써볼까요? 1이에요. 몇일까요? 2와 수를 써볼까요? 2예요. 어떤 특징들이 좀 보이세요? 우리 지연 선생님, 1과 2가 좀 다르지 않으세요? 알아보고 써보는 거 아닐까요? 다시 선생님, 몇일까요? 네. 써볼까요가 1이에요. 네. 2는 또 몇일까요가 나오고 수를 써볼까요가 또 나와요. 뭐가 좀 네. 다른 것 같으세요? 다른 거 찾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발견하신 게 있으시면. 첫 번째는 1에서 네. 5까지 숫자를 나타냈었고 두 번째는 6에서 9까지의 숫자를 나타냈어요. 맞아요. 몇일까요? 1은요. 1부터 5까지를 알아보고 세어보고 써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크게 보시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 다음 2는요. 6부터 9까지를 알아보고 세어보고 써보고 있어요.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구조를 할 수 있겠죠. 구조화를. 9 어떻게 돼 있다고요? 수를 아는 것들이 이걸 또 나누지 않아요. 그냥 수 알기에 그냥 1부터 9까지를 다 넣어보는 거예요. 다 넣고 수를 세어보고 써보고 끝. 그 많은 장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구조화를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계속 한번 볼게요. 이제는 몇째일까요? 순서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나 몇째 순서 알아봅시다. 순서를 말해봅시다. 순서 놀이를 해봅시다. 놀이는 지금 계속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수의 순서를 알아볼까요? 수의 순서를 알아봅시다. 수의 순서대로 이어봅시다. 수놀이를 해봅시다. 그 다음 1만큼 더 큰 수와 1만큼 더 작은 수는 무엇일까요? 1만큼 더 큰 수와 1만큼 작은 수를 알아봅시다. 그 다음 뒤에는 나타내봅시다.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구조화를 할 때 계속 반복하지 않고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까 수 알기 1부터 9까지 수를 알아봅시다. 세어봅시다. 써봅시다가 제일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 몇째, 순서를 알아볼까요?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다음은 1만큼을 어떻게 하냐? 1만큼 큰 수와 작은 수를 이렇게 살펴봤었어요. 그렇게 책을 보면 이렇게 구조화를 해낼 수 있는 머리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이어서 지금 1단원 계속 9까지의 수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수로 나타내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거 0이라고 한다고 지금 밑에 쓰여져 있죠. 그 다음 우산의 수를 써보고 1만큼 더 큰 수와 1만큼 작은 수 놀이를 해봅시다. 이런 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느 수가 클까요?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알아봅시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두 수의 크기 비교하기 놀이를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앞에서 또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또 여기서 봤을 때는
0이라는 수 나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크기 비교. 우리 수를 무조건 배울 때는요.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수를 배워요. 누가 더 큰지 비교하려고. 근데 1학년이기 때문에 0부터 9까지만 배운 다음에 그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크기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크고 작은지. 그러면 50가지의 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50가지의 수를 배운다면 9까지 배웠으니까 10부터 50까지를 배운 다음에 반드시 끝에는 50가지의 수 안에서 크기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4자릿수도 마찬가지예요. 4자릿수를 배운 다음에는 뒷부분에는 반드시 크기 비교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수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시 우리 차례를 또 보면 차례를 보고 지금 1단원의 9가지의 수를 우리가 구조화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조금 중요한 게 저는 3단원이라고 보고 3단원을 좀 같이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서는 어머니들 잘 또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한 단원을 더 해보겠습니다. 3단원을 좀 더 해볼게요. 덧셈과 뺄셈. 자, 덧셈과 뺄셈에도 학습 목표가 나옵니다. 더하거나 빼면 얼마일까요? 라는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아까 9가지의 수랑 또 다르게 여기 되게 또 화사해졌죠. 덧셈과 뺄셈 놀이동산에 온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런 그림들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크게 나오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코끼리 기차처럼 코끼리 열차처럼 아이들 여기 탈 수 있는 지금 여기 그림에는 펭귄 열차 같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펭귄 열차처럼 보여지거든요. 요 그림이 좀 계속 나오면서 덧셈과 뺄셈과 관련이 있게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런 그림들을 좀 보면서 아이들이 타고 내리잖아요. 요런 것들이 덧셈과 뺄셈이랑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큰 단원들 읽어볼게요. 큰 단원, 그 큰 제목과 작은 제목들 읽어볼게요.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볼까요? 1. 어머나, 여기 1이 나왔다는 거는 2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가 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볼까요? 1.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봅시다.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봅시다. 모으기를 해봅시다. 뭐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반복되는 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볼까요? 2 나왔죠. 그 다음 모으기를 해봅시다. 가르기 놀이를 해봅시다. 5를 가르기 해봅시다. 모으기 해봅시다. 가르기를 해봅시다. 여기 뭐죠, 어머니들? 뭐가 이렇게 나오죠?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단데요. 계속 뭐를 해보재요? 더하기 빼기에서는 가르고 모으기를 해보재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으고 가르기가 되게 중요해요. 덧셈과 뺄셈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이 페이지예요. 더하기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수를 우리가 배웠으면 그 수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갈라보고 모아보면서 이제 기호가 나오는 거죠. 수학 기호가. 덧셈, 더하기 기호와 등호가 나오는 거죠. 어머니들 는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등호예요. 얘 이름은 등호예요. 등호라고 꼭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덧셈 이 기호와 등호 기호가 나와서 이 아이들을 사용해서 3번 주사위 보시면요. 덧셈식을 쓰고 읽어봅시다. 까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앞에서 몇 명인지 알아봅시다. 오리가 몇 마리인지 알아봅시다. 덧셈식을 쓰고 읽어봅시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식이 또 확 나오죠. 아이들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덧셈을 해볼까요? 1. 사진에 몇 명이 나오는지 알아봅시다. 무궁화의 수를 알아봅시다. 덧셈을 해봅시다. 이제는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덧셈을 하죠. 덧셈을 해볼까요? 2. 덧셈을 해봅시다. 알맞은 것끼리 이어보고 덧셈을 해봅시다. 계속 더하기 하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림을 보시면 모으기 나와요. 모으기. 보이시죠? 그래서 모으기, 가르기 아까 처음에 갈랐으면 모으기에는 더하기 기호와 등호 기호가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를 해볼 거냐? 식을 써볼 거죠. 식을 쓰고 읽어보는 거죠. 까지가 모으기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가르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빼기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또 밑에 보시면 눈에 띄기 잘 띄도록 빼기 기호가 나오고 등호가 같다라는 등호가 또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사위를 보면 뺄셈식을 쓰고 읽어보세요.
이 식을 쓰고 읽으려고 이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뺄셈을 해볼까요? 1. 자동차를 타려고 몇 명이 남아있는지 알아봅시다. 남은 풍선이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분홍 솜사탕은 파란 솜사탕 몇 개 더 많은지 알아봅시다. 뺄셈을 해봅시다. 뺄셈을 해볼까요? 2. 그림을 보고 뺄셈을 해봅시다. 알맞은 것끼리 이어보고 뺄셈을 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아까 더하기에서는 모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르기가 또 나오고 있죠. 앞에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기에도 마찬가지로 수학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짝꿍을 찾으시면 돼요. 더하기 기호가 나왔으면 여기는 빼기 기호가 나오고 등호가 나올 것이고 이것들로 뭐를 나타내려고? 식을 나타내려고. 그 다음 그것들을 읽어보려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0이 나와요. 0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낼까요? 이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 0을 더하는 것들이 나오죠. 두 번째 장은 0을 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열차 보시라고 했죠? 열차가 이용되면서 아이들에게 사람이 더 타고 내리는 거를 보면서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도록